지금 이 순간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거울 앞에 서서 낯선 얼굴을 마주합니다. 주름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흰 머리가 또 보입니다. 문득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이제 다 끝난 건가? 모임에 나가도 이야기의 중심은 젊은이들입니다. 은퇴 후 첫 아침, 시계를 보지 않아도 되는데 오히려 더 막막합니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들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에도 당신과 똑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키케로, 로마 최고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62세에 붓을 들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정치적 입지도 흔들리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노년에 관하여. 오늘 우리는 그 지혜를 함께 걸어갑니다. 당신의 노년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쇠퇴가 아니라 완성임을 지금부터 천천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 그것의 이름을 먼저 불러봐야 합니다. 이제 쓸모가 없어진 것 같아. 젊은 사람들에게 뒤처지고 있어. 건강이 무너지면 어쩌지. 이 두려움들, 당신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키케로는 사람들이 노년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정확히 4가지로 꼽았습니다.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 몸이 약해진다는 것,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것,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것. 이 4가지 공포,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4가지가 모두 오해라고. 노년이 힘든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고. 노년을 대하는 마음이 문제의 뿌리라고.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두려운 것은 정말 나이 그 자체인가요?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이라고. 같은 60대라도 어떤 분은 활기차게 사십니다. 어떤 분은 침울하게 보내십니다. 몸 상태는 비슷해도 삶의 밀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아직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둘의 노년은 같은 세상 위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키케로는 말합니다. 노년의 짐은 노년 자체에 있지 않다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 있다고.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키케로는 혼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 역사 속 인물을 불러냈습니다. 당시 84세의 원로 정치인 카토. 두 젊은이가 카토를 찾아옵니다.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르신, 노년이 그렇게 무겁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그토록 평온하게 사십니까? 카토가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노년이 무거운 게 아니라네. 그것을 무겁게 보는 마음이 무거운 거지. 이 말 한마디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닿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은 반복된 행동에서 생겨난다고.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그것도 훈련이라고. 노년을 축복으로 보는 눈. 이것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연습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십니다. 은퇴하면 쓸모가 없어진다고. 정말 그럴까요? 카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에는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네. 다른 종류의 일을 하는 거야. 젊을 때는 몸으로 하는 일을 했습니다. 뛰고 들고 움직이는 일.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아닌 지혜로 하는 일이 생깁니다. 판단하는 일, 조언하는 일, 방향을 제시하는 일. 로마의 원로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로원이란 말은 노인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왜 노인들이 했을까요?
경험이 쌓인 사람만이 가진 조용하고 깊은 지혜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나이와 함께 익는다고. 젊음은 빠르게 달리지만 노년은 올바른 방향을 안다고. 당신이 살아온 수십 년, 그 안에 쌓인 경험과 실패와 통찰, 이것은 젊은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단지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찹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뻐근합니다. 키케로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물론 몸은 예전 같지 않지. 이건 사실이야. 하지만 카토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전쟁터 같은 체력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에서 엄청난 체력이 필요한 순간이 얼마나 됩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이 줄어드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고. 오히려 자유를 향한 문이라고. 젊을 때 우리는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높이,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그 질주가 끝난 자리에 비로소 조용한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얼굴, 오래된 친구의 목소리, 이른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몸이 약해지면서 오히려 더 깊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노년에 숨겨진 선물입니다. 카토는 자신의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이른 아침 일어납니다. 정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가볍게 식사를 합니다. 책을 읽습니다. 오후에는 친구를 만납니다.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 속에 깊은 평온이 있습니다. 키케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제하는 사람에게 노년은 짐이 되지 않는다고. 이것은 억지로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몸의 신호를 듣는 것입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기준으로 살려 하면 노년은 계속 힘듭니다. 하지만 나의 나이에 맞는 나만의 리듬을 찾으면 몸이 편안해집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억지로 걷으면 상하지만 흐름을 따르면 오래 간다고. 지금 당신의 몸이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재미없어진다고. 젊을 때의 활기를 다시는 느낄 수 없다고. 카토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즐거움이 없어진 게 아니야. 즐거움의 종류가 바뀐 거지. 젊을 때의 즐거움은 시끄럽고 빠릅니다. 강렬하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의 즐거움은 조용하고 깊습니다. 오래 머물고 마음을 채웁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즐거움은 몸이 아닌 마음에서 온다고. 소박한 것을 깊이 음미하는 능력, 그것이 행복의 본질이라고. 오래된 친구와 마주 앉아 차 한 잔 나누는 시간, 뜰에 핀 작은 꽃 하나를 한참 바라보는 오후, 손주가 잠든 얼굴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순간, 이것들이 진짜 즐거움입니다.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이 즐거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플라톤이 90세가 되었을 때 누군가 물었습니다. 노년이 되니 성욕에서 자유로우십니까? 플라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유롭다니 미친 주인에게서 해방된 것 같네. 이 말이 주는 울림, 참으로 강렬합니다. 욕망은 주인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그 주인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더 가져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이 끝없는 명령, 얼마나 지쳐 있었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그 욕망이 잦아듭니다.
이것을 상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이것을 해방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공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노년이 주는 가장 큰 선물,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이제 가장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죽음, 이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좁아지는 분이 계실 겁니다. 카토는 말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건 자연스럽다고, 미지의 세계를 무서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지만 그는 이어서 묻습니다. 죽음이 정말 두려운 것인가?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있을 때 죽음은 없고, 죽음이 왔을 때 나는 없다고.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언가 이어진다면, 먼저 떠난 사람들과 다시 만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설레는 일이 아닌가요? 카토는 말합니다. 나는 많은 친구들을 먼저 보냈다고. 처음에는 슬펐지만, 이제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어느 쪽이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키케로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죽음을 부정하지 말고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오늘이 더 소중해진다고. 카토는 아름다운 비유를 남깁니다. 나는 84년을 살았네. 봄의 싱그러움을 알고 여름의 뜨거움을 살았고 가을의 풍요를 거두었어. 그리고 지금은 겨울의 고요함을 누리고 있지. 인생을 사계절로 보는 시각. 봄이 좋다고 해서 가을이 나쁜 건 아닙니다. 각 계절에는 그 계절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강물은 흐르고 또 흐르지만 강은 여전히 강이라고. 당신도 변하고 있습니다. 봄에서 가을로. 그 변화는 쇠퇴가 아닙니다. 완성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겨울나무를 보십시오. 잎이 없어 앙상해 보이지만 뿌리는 더 깊이 뻗어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테 하나하나가 바로 그 뿌리입니다. 키케로는 노년의 중요한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 기술은 변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바뀝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 신뢰, 우정, 정치, 이런 가치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인생을 오래 산 사람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말 한마디는 젊은이 10명의 공부보다 깊다고. 삶이 곧 지식이기 때문이라고. 당신이 경험한 실패, 당신이 겪어온 시행착오, 당신이 견뎌온 시간들. 이것이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후배에게 건네는 조언 한마디, 손주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이웃에게 내미는 따뜻한 손. 이것들이 당신만이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키케로는 막연한 위로만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몸을 돌보십시오. 가볍게 걷고 절제하며 드십시오. 규칙적인 생활이 몸을 지킵니다. 둘째,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카토는 80세에 그리스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셋째,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오래된 친구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진짜 친구 한 명이 어떤 재산보다 귀합니다. 넷째, 자연과 함께 하십시오. 흙을 밟고 나무를 보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십시오. 자연은 언제나 우리를 치유합니다. 다섯째, 베푸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베푸는 삶은 스스로를 빛나게 합니다. 여섯째, 감사하십시오. 오늘 숨 쉬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것들입니다. 일곱째, 용서하십시오. 다른 일을 용서하고 특히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원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빅터 프랑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뎌낸다고. 오늘 이 실천들이 당신의 의미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돈, 집, 재산,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물려받을 가장 큰 재산은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직하게 살면 자녀도 정직을 배웁니다. 당신이 감사하며 살면 자녀도 감사를 배웁니다. 당신이 품위 있게 나이 드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키케로는 책을 쓰고 1년 후 암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돈은 사라집니다. 집은 낡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삶의 방식은 시간을 넘어 남습니다. 당신의 삶 그 자체가 이미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는 키케로와 함께 걸었습니다. 2000년의 시간을 건너 그가 우리에게 전한 것은 단순하지만 깊은 진시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완성입니다. 젊음의 열정은 사라졌지만 대신 깊은 평온을 얻었습니다. 체력은 약해졌지만 대신 지혜가 깊어졌습니다. 욕망은 줄었지만 대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잃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앞에 놓인 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만든다고. 노년을 짐으로 보면 짐이 됩니다. 선물로 보면 선물이 됩니다.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아직 할 수 있어 라고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한 번만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오늘 잠들기 전 감사한 것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작은 하루가 모여 아름다운 노년이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이 나이, 이 모습으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빛이 되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노년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질문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시간을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품위 있게,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아름답게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